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조금은 숨통이 튼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코스피 위주로 상승해서 조금 재미없는 날이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왕 떨어질 거면은 2800포인트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목적까지 왔어요. 그리고 박스를 한번 돌파해보는 시도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보면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태고 또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글로벌 증시의 키높이에는 상당히 부족하긴 하지만 최근에 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움직임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엄청난 초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조금 눌리는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그대로 강세 보였지만 2차 전지와 헬스케어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 보였어요. 2차 전지에서 뭐 LG 엔솔,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삼성 SDI가 강세 보였고, 헬스케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오늘 오전부터 꾸물꾸물 거렸거든요. 그러다가 엄청난 초강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수급을 어느 정도는 받아먹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 간에 수급 교환이 생긴 게 아닌가? 여기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장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야 니네 동생들아 올라와라 라고 하면서 후발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따라 올라온 게 아닌가. 전체적인 시장의 순환 매장이 진짜로 시작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코스닥은 눌림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0.8%까지 장 초반에 올라는 줬는데 그래도 밀렸다가 음전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갔다가 기어이 십자봉 만들면서 버티기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소 아쉽기는 한데, 이게 상승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오늘 마이너스 6%까지 빠지면서 나름대로 시총 상위주가 해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개별주들이 상승을 많이 해줬고, 뭐 다소 아쉬운 거는 아직도 상승 종목은 적은데 하락 종목만 많은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개인 투자자가 갈 곳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코스닥이 당장 상승할지 아니면 여기 200일선과 21선까지 수렴하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눌렸다 가나 그냥 가나 어쨌든 큰 방향에서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강세를 보일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 드렸고요. 오늘 시장의 수급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그냥 개별주의 파티였다. 그냥 뭐 아침에는 반도체가 갭으로 떠서 초강세 보이다가 하루 종일 밀다가 그냥 뭐 버티면 끝났고, 바이오도 아침에 잠깐 강세 보이다가 또 밀렸다가 마지막에 초강세, 삼천당 제약을 필두로 강세를 보였고, 또 2차 전지도 아침에 강세를 살짝 보이는 척은 했으나 하루 종일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에코프로 머티나 코스피의 전기차 관련주,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코스피의 전기차 관련주 이쪽에서 강한 시세를 내면서 그나마도 반등 시세는 조금이나마 하면서 마감한 날이었습니다. 또 이 앞전에 장 초반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밀리는 흐름이 딱 나와 버리니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가 반등을 딱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가 밀리니까 여기서는 또 반도체가 한번 반등을 딱 했어요. 완벽하게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간에 무언가 수급 교환과 한정된 자금 안에서의 시세가 도출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세인데, 물론 이렇게 간단한 논리로 업종만 가지고 보면은 너무나도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별 종목마다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최근에 강했던 응급제가 오늘 쉬고 장비주도 오늘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도 그냥 뭐 쉬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아침에는 전해액 관련주가 움직여 봐줬고, 그리고 양극재 관련주 살짝 움직여 봐줬죠. 무엇보다 오늘 강세는 셀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움직임을 봤더니 키워드가 어떠한 소재,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코스피의 전기차 업종, 이렇게 키워드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건 코스피의 전기차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코스닥의 2차 전지는 살짝 애매하다. 특히 양극재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양극재 수출 데이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이 다시 97,000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양극재 톤당 가격이 10만 위안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12만 위안은 가야지 양극재 기업들이 수익성이 극대화가 되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이 97,000 위안이다 보니까 여간 수익을 내기가 막상 양극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거. 그래서 양극재 판매량, 수출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자꾸 던져지는 건 리튬 가격에 대해서 기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셀 기업들이 패시브 자금 쪽으로 수급 교환이 물밑에서 일어난 것도 있고, 또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대장부터 움직인 게 맞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죠. HBM이든 뭐든 똑같아요. 셀 기업이 움직여야 그 다음에 소재 장비입니다. 예전에 2021년도에는 셀이 엄청 강했어요. 그때 막 삼성 SDI니,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없었지만 LG 화학이라던가 SK 이노베이션 엄청난 시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 에코프로 같은 소재주들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1년, 22년, 그리고 23년도에는 뭐 알루미늄 관련주,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장비주도 움직였고, 24년 초에는 전해액 관련주, 분리막 관련주,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단순히 뭐 1년의 사이클이 아니라 거의 4년, 5년의 큰 사이클, 첫 번째 성장 사이클이 하나 나온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조정이 올해 내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선발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셀 기업이나 이렇게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이런 논리로 제가 2차전지 전기차 업종을 코스피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키워드 뭐죠? 음극재 장비주. 왜냐면은 이 셀 기업들도 계속해서 소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장비주 발주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셀 기업이 시세가 좋아질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은 장비주들의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장비주들의 수주는요, 통상 전극 공정, 뭐 믹싱이라던가 놀트롤이라던가 이런 앞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2년 정도 납기 기한이 있고요. 조립이나 자동화 이런 쪽은 1년 동안 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캐파를 증설할 때 장비주를 최소한 2년 전에는 오더를 해야지 이 친구들이 캐파 확장을 해가지고 증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딱 봤을 때, 아, 올해 장비주가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 셀 기업들이 이제 터닝을 하면서 2차전지 성숙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LG 엔솔을 중심으로 한 얼티엄셀, 이거 2공장 3공장 올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삼성 SDI까지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 2차전지 시장에 발벗고 나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들었죠? 장비주도 2년 빠르게 오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안정적으로 27년에 양산하려면은 지금 24년에 오더 넣어서 26년에 수령하고 수율을 잡아야 되는 시간이 또 있어요. 수율 잡고 양산은 27년에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랑 내년 초까지가 장비주의 피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27년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 그래서 돈이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분기부터 4680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금방 3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고 싶고, 전구체 관련주 관련해서 에코프로버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버티가 전구체 관련주도 맞지만 이것보다는 2차 전지의 레이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서 에코프로버티, 포스코퓨처엠, LG 엔솔 막 이런 친구들을 딱 체크하면서, 아, 오늘 2차전지가 갈까 안 갈까? 이런 걸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고, 그거를 완벽하게 확인하려고 하면은 장비주도 장비주가 맞지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왜냐면 전고체 배터리는요, 꿈의 배터리예요. 결국에 성장의 기대감이 가장 무르익는 세부 섹터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빨간불 정도는 켜주는 종목들이 많아야지, 아, 2차전지가 오늘 조금 좋아지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차전지 매매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봐 드렸고요. 오늘 삼천당 제약이 역시 내가 바이오에 미친 놈이다 이러면서 내가 바이오의 주인공이다. 저는 삼천당 제약을 안 한다고 했지만 삼천당 제약은 천국을 향해서, 삼천당이 아니라 20만 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정말 미친 듯한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 GLP-1의 경구용 치료제 요거 임상 들어간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조금 많이 오바스러워요. 시총이 지금 몇천억 몇조 걸로 거의 한 1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선택하지 않아서 못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돈이 선택을 안 해서 막 반도체 장비도 못 갔죠. 원전도 더 가야 되는데 못 가죠. 특히 신재생가 업황 되게 좋거든요. 풍력, 태양광 다 좋아요. 그런데 못 가요. 왜? 돈이 선택을 안 해서.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세력의 돈에 간택이 된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셀트리온, 알테오젠, 뭐 HLB 이런 종목들 하나의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 알테오젠이 삼천당 제약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단기 차익 수급이 요로 쏠렸다라고 간략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오늘 개별 흐름을 보였고,
2차 전지는 반도체가 빠지는 수급이 2차 전지로 한번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런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보다는 코스피 내의 수급 논리상 오늘 하이닉스도 초강세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초강세가 이제 헬스케어와 전기차에 뿌려졌다. 특히나 밸류 프로그램이 최근에 각광받았는데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는 그냥 뭐 무난하거든요. 그냥 종합지수 따라 올라가는 정도고, LG전자가 미국에서 충전 사업 이거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진출한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어느 정도 묶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주 강세 보였고, 방산주, 원전주 이런 에너지 관련주도 어느 정도 힘을 내는 모습 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엔터 너무 힘들어요. 얘네는 유동성, 진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다음에 힘을 쓸 섹터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의료 미용기기주도 변동성을 좀 키웠는데 그냥 뭐 보합 정도 마감했고, 원전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제 진짜 2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 기대감이 붙는 거라서 살짝 움직이긴 한데 그래도 약하거든요. 그래도 약하고, 로봇, 챗 GPT, AI, 메타버스 힘들다 많이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이제는 음봉일색입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음봉 파티가 일어나면 뭐가 생기죠? 바로 종합지수의 상승이 생깁니다. 이쪽이 시총이 엄청 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가 약세를 보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저런 시그널을 볼 수 있고,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건 뭐였죠, 여러분? 바로 음식료주입니다. 음식료주가 꺾이는 걸 보고서 여러분 종합지수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중에 지난 이벤트에 대한 뭐 내마녀의 날이라던가 FOMC, CPI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수급 쏠림, 포지션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어제와 그제까지도 포지션에 대한 수급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월요일은 확실하게 그런 모습 보였고, 어제도 얼추 끝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리면서 그 시그널이 음식료 관련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얘네는 테마주니까요.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테마주는 한계가 생깁니다.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겠고, 또 아침에는 전력 전선주로 아무래도 개인들 많이 꼬드겼죠.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던 것이, 젠스낭 CEO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전력 인플레이션, 그래서 전력에 대한 부족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단기간에 한번 뭐 눌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급등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었다가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력주는 앞으로도 눌림을 잘 받으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강세 보였고, 방산도 나름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영일만 테마주가 아침에는 움직였어요. 근데 다 윗꼬리 달고 밀렸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도 밀리는 모습이고, 한국가스공사가 뭐 아랫꼬리 달고 버티기는 했는데 엄청나게 강하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 얘기도 잠시 뒤에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 분봉상에 우리 차트를 한번 지켜본다고 하면은 제가 미리 준비했거든요. 자, 일단은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죠? 여기 2차전지예요. 2차전지, 그리고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바이오죠, 헬스케어. 그래서 오늘의 시세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 아침에 하이닉스가 미쳐서 올라갔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24만 3천원까지 찍고 기어이 우하향하면서 내려왔어요. 눌림세 받았는데, 그런데 이 수급의 엇갈림을 봤더니 LG 엔솔이 지지부진하다가 하이닉스가 밀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LG 엔솔이 올라오더라. 눌렸지만 그래도 버티더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도 이 지지부진 오락가락하다가 하이닉스가 밀리는 거 보더니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더라.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쭉 밀리는 모습. 그러면서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후반부에 2차 전지의 상승이 일어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삼천단작이 이제 시장 눌림 끝났구나. 어쨌든 반도체가 눌리면 종합지수 눌릴 테니까요. 그러면서 삼천단작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그거랑 똑같이 셀트리온도 아침에 강세 보이다가 눈치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당겨내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인 업종 모멘텀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다. 개별 모멘텀을 확실히 부각을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거 억울한 상태다. 그래서 종합지수 때문에 지금 소외받고 있어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될 셀트리온이 수급의 억눌림에 의한 눌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과값은 더 올라오든 따라가든 같은 위치를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억울한 간극을 해소할 때까지는 조금 더 셀트리온을 끌고 가는 게 어떨까. 셀트리온도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건 7월 달에 혹시
합병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셀트리온 제약은 기대감을 한번 빵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또 리스크로 봐야 될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블록딜 맞고 쭉쭉 내려왔는데 어제 그제 금요일까지 해서 3일 연속으로 급락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일째니까 한번 지지라도 해줘야 되지. 한번 받쳐서라도 줘야지. 레드라인 터치했잖아 라고 아침에 방송 때 제가 우리 배탈리 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이거 에코프로 머티 반등 나온 것도 뭐 에코프로 머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반발 매수세, 아직은 요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LG 엔솔은 유의미하게 수급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쌍바닥 잡나? 뭐 이렇게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고, 포스코 퓨처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저점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데 오늘 음전했다가 플러스까지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급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이 수급이 양매수가 돌으면서 상당히 2차전지도 바닥 잡기를 한번 시도하나 라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뭐였죠? 2차전지가 이렇게 안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괴롭히면서 N자 파동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열심히 흔들어 제껴야지 나중에 한번 쿡 눌릴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시세를 낼 때 쭉쭉쭉 당길 때 우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여기서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생시킨 경험이 있어야지. 야, 이거 올랐다가 뱉고 그리고 끝까지 버텼더니 다 내려쳐버려. 이래놓고 이제 올라갈 땐 이번엔 내가 진짜 본전에 턴다 이러면서 털리는 거거든요. 원래 시장은 항상 그랬습니다. 반도체도 여태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전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들 얘기해보고, 지금은 바이오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오늘 뭐 개별로 좀 보이겠지만.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여기 블루라인을 딱 터치하고 밀렸네요, 여러분. 야, 기가 막히게 여기서도 블루라인 터치하고 저항받고 또 블루라인 터치한 상태에서 밀렸는데, 오늘 아침에 노랑 보라 시그널이 다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야, 이거 SK하이닉스가 꼭다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해소했어요. 이러면은 조금 눌렸다가 다시 또 가거든요. 오늘 일단 해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과열에 대한 해소를 하루 동안 열심히 매물소화를 해준 거예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래서 눌렸다가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렸고 현대차랑 기아차도 상승하다가 그래도 뭐 그냥 양봉 정도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거 이 아래쪽에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헬스케어 2차전지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66,000원에 우리 베타제 분들께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아이고 배 아프다,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팔았다, 수익을 더 낼 수 있었는데 15%는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했지만 3일 버티고 이렇게 그냥 얻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버티잖아요, 못 팔아요. 여기서 올라갈 때 잘 잡아가지고 팔아야지. 이거 한번 내려오면 이제 또 다시 올라간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밀려버리면 여기서 못 판 것 때문에 더 빠져요. 여기서 못 던져요, 중간에. 그래서 팔자고 할 땐 파는 게 좋은 거다. 자리 딱 잡아들 때는 이게 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더라도 내가 다시 이 가격까지는 볼 수 있는 가격, 그런 가격대 매도라는 게 매매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미국이 노예 해방일로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휴장일이에요. 또 이벤트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하루를 보내고, 내일은 아마 행보세를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시총 전세계 1위,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가 전세계 부자 1위 그리고 푸틴이 평양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약간 거슬리는 입장이고, 그리고 석유공사 사장이 여러 글로벌 메이저가 동해에 투자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죠? 재료 소멸로 다가왔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공격적으로 국내 기관에 2차전지 전략 알린다라고 하면서 캐즘이 기회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미 이렇게 말하기 전에 출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미 재료 소멸 재료인데 이미 캐즘을 벗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주가가 진짜 말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원래 주가가 더 먼저 반응하는 게 정상이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다가 협업을 한다, LG전자 입장에서.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오늘은 뭐 저도 브리핑 내용 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는 글로벌 증시가 견줄만큼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가 먼저 땡겨주고 후발로 따라가는 흐름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다. 시장이란 게 어쨌든 덩치 큰 대장부터 파생된다. 진짜 그러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는 나 기다리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셀트리온, 삼바, 뭐
LG엔솔, 삼성 SA가 아니 형들 같이 갑시다 하고 따라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아침에 얘기 드린 건데 오늘 마침 그런 구조가 나와가지고 좀 재밌다. 그리고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이 가고, 예를 들면 같이 가는 시즌이 많아요. 언제? 유동성 장세 때. 언제? 2020년도. 이럴 때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닐 때가 있어요. 금리 기조가 애매하고 시장의 유동성, 투자처가 애매할 때는 2016년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로 코스피만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이때 심지어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그다지 많이 못 갔습니다. 오로지 코스피의 삼성전자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부진했습니다. 근데 2017년에 들어가더니 한번 꾹 눌렸거든요. 2016년 말에. 이때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고 막 이러면서 2017년 초에는 약간 고생을 했어요. 코스닥도. 그러나 2017년 중하반기로 가서 갑자기 신라젠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바이오에 미친 형태가 나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코스피는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스닥이 미친 듯이 쏴버렸죠.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코스닥 지수가 20%씩 오르고 그냥 눈 뜨면 올라가 있고 막 이런 장세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아요. 맞기는. 그래서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 또 지금 채권 수익률이 4.2%가 깨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깨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코스닥이 강세로 따라갈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짧은 사이클에 따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텀을 더 두고 올라갈지 그건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한 번은 코스닥도 미친 상승, 글로벌 증시에 못지않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실리는 시세를 뿜을 수가 있다. 여기서 잠깐 걱정되는 건 신용 잔고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이걸 한번 털고 갈지 가다가 털지. 그래서 가는 중에도 털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 끝났다 뭐 한다면서 막 이제 페니슬링 나온 그런 느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낙폭 나오면 아플 텐데 요거 정도 하나 버티면 그 다음에는 날아갈 겁니다. 이걸 제가 퀀트 분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아마 이번 12월쯤 12월 초쯤 요쯤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8월에 되게 비관적으로 봤는데 8월에 엄청 누른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루한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그래서 8월에는 너무 막 시장 부러진다, 폭락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 조금 이른 것 같다. 일단 뭐 추이는 지켜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를 명분할 수 있는 정도로만 누를 거다. 이렇게 좀 마무리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장사의 이익이 1분기에 쉬었고 2분기에 회복하고 3분기에 진짜 강세로 돌아서거든요. 이거 계속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정말 좋아질 것. 어제도 PBR 데이터 갖고 오면서 얘기 드렸는데 우리의 증시의 상승은요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방향성 안에서 내가 얼만큼 올라가는 업종을 빠르게 캐치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포트폴리오 운영의 핵심이라는 거. 최근에 코스닥 거래의 48%가 당일 거래 당일 매도래요. 그만큼 단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세가 올라갔어요. 근데 나는 올라가는 중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어. 근데 요만큼을 못 먹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요. 그것도 여기서 팔아먹고 근데 더 가. 그러니까 계속 이 정도씩 손해를 보는 거고, 중요한 건 복리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또 업종 잘못 붙으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는 겁니다. 벼룩뛰기 훈련 시켜놓고 야 올라갔다가 여기 팔아야 돼. 왜? 내려올 거니까 다시 사야지. 올라갔다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지. 그리고 어느 순간 못 따라도 도망가는 거죠. 이거 한 며칠 올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들면 야 이거 비싸서 못 사겠다. 내려오는 거 기다려야지. 내려온 거 기다려야지. 내려온 거 기다려야지. 그런데 시장 올라가. 이러면서 도망가는 구조.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스마트머니도 야 이제는 슬슬 교육이 다 돼가는 것 같다. 이제는 한번 날려도 개인들이 조금 수익 나면 털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수요일을 기점으로 증시 터닝을 다시 한번 기다려보기로 한다. 월화 중에 이벤트 소화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마도 진짜로 그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건 개인 투자자는 아직도 소외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왜냐면 상승 종목이 오늘도 한 920개 정도? 근데 하락 종목은 1410개. 그러니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웬만한 투자자들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다. 심지어 지금 수급견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수급을 받는 업종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 죽는다.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죽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 않는 거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즐기는 게 좋은 거다. 오늘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주신 종목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없을 때에서 거래량이 붙으면 그땐 이미 가고 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거래량 붙는 거 붙었다가 이때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기만 해도 심리가 꼬인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바닥권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도 거래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나올 종목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기 전에 잘 가지고 있는 거. 마치 안 움직이고 돌덩이 같고 지루하고 이럴 것 같지만 결국에 갈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미친 듯이 한번 또 오랜만에 잡아줬고 외국인도 매집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개인은 매도세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증시가 상승세로 2800포인트를 감에도 불구하고 야 국내 증시 안된다, 나 이거 나갈란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까지, 그러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를 자꾸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요즘에 코스닥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왜? 종합지수의 위치를 봤더니 종합지수는 눌렸는데 외국인의 매집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극을 보이는 거거든요. 자꾸 주가는 누르면서 싸게 사려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거의 1.7조까지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선물 매수 완벽하게 잡아줬고 오후장 들어선 비차익 프로그램까지 돌아서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거 비차익이 잡아주면 종합지수 땡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라날라 도망갔고 어제 오늘 여전히 풋 포지션은 열심히 정산하고 있는 세력들이고, 콜도 약간 차익하는 모습 보이죠. 오늘 하루 안에는 또 급등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 시세가 조금 거슬리긴 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9,500만원 정도까지는 유지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9천만원 깨지면 일단은 야 이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이 되나? 이런 것도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비트코인을 하나의 빅스지수랑 같이 공포지수 지표로 삼아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채권 수익률을 보면은 이거 성장주 왜 안 가냐? 성장주 안 가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볼 수 있는 그 정도다, 얘기 들어볼게요. 그리고 환율이 좀 거슬리는 정도라서 일단 코스닥이 미친 상승을 한번 시작을 해줘야지 환율도 조금 빠지나 싶어서 일단 내일은 관망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퀀트 분석적으로도 제가 최근에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오늘 아마 요게 나온 거거든요. 어제 이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나온 게 요거일 거다. 어제 요렇게, 오늘은 요기 정도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조금 쉬어갔다가 다음 주 초에 한번 쿡 월말에 쿡 눌렀다가 다시 반등하고 7월 이게 윈도우 드레싱일 거예요. 그리고 7월 초 들어가서 이제 뭐 CPI 데이터나 뭐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 한번 쿡 누르고, 그리고 근데 이만큼까지 세게 안 누를 겁니다. 여기서 미리 세게 눌러가지고 한 요런 거 툭 누르면서 다시 당겨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7월 FOMC 잘 넘어가고 긍정적인 얘기 받고 8월에는 이제 어떻게 했지 그때 가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퀀트는 어디까지나 그냥 소설이에요. 그냥 재미로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데, 뭐 저런 흐름이라면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니까 내일도 그냥 뭐 이렇게 코스피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갭을 만들어서 뚫어서 또 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개인들 안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도망가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코스닥이 그동안 억울했는데 코스닥의 시세를 내일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 저는 외국인이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거, 그리고 올랐다가 적절히 눌러줬거든요. 아주 적당히 눌러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실린다는 거. 그래서 눌리기보다는 오늘 딱 여기 860포인트 지켰고 저점도 855포인트 여기 딱딱 걸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원하는 만큼 눌릴 만큼 눌렀고 또 오늘 마감을 원하는 만큼 해줬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번 랠리를 만들어서 내일 867포인트를 깨고 올라간다면 이거는 다시 재차 눌리는 것보다는 상승 추세를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봐 드리면서, 일단 우리 시장이 지난주 이벤트에 의해서 어제랑 그제는 다소 눌리고 다소 억울했어요. 지난주에도 억울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어느 순간 불을 뿜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빠진 것만 보더라도 화장품 관련주 다 같이 빠졌죠. 면세점 다 같이 빠졌어요. 로봇도 다 같이 빠진 느낌이죠. 그리고 뭐 게임도 다 같이 빠진 느낌. 엔터도 거의 다 같이 빠진 느낌이잖아요. 건강,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반도체도 오르는 놈은 오르고 빠진 놈은 빠지고 또 갈로 망갈로 구분되고 얘는 또 다 같이 빠졌죠. 그리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가고 얘네는 쉬고 얘는 오르다 빠지고 그러니까 잡탕이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도 플랫폼 안에서 알티오젠은 빠지고 삼성당 올라가고 의료 진단은 빠지고 그 안에 또 AI도 빠지고 비만당뇨도 올라갔다가 눌리고 세포치료제 가다가 말고 대형 헬스케어도 올라가다가 흐지부지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장이 제일 어려워서 올라가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이 매수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자꾸 만지작거린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건 보유자의 마음이다.
오늘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드려보면서 저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이 긍정적 시선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길. 지루한 것도 지나갑니다. 지루하면서도 돈 벌면 되잖아요. 계좌만 늘어나고 있으면 됐다. 근데 계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